내가 똥 싸러 갈 때 1초 컷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10초 컷을 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 보러 갈 전시가 뮤지엄 산에서 진행되는 안도 타다오 청춘이라는 전시예요. 한 번씩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저는 술 먹는 하마 돌다리입니다. 술 먹는 하마가 근나중이나이. 누구시죠? 하나 둘 셋. 누구시죠? 저는 강릉 사는 구글이라고 하는 구글이. 박수. 이 전시 보기 전에 반드시 3가지는 알고 가자.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가려고 합니다. 내일 전시를 보기 전에 가장 알아야 할 점은 안도 타다오라는 건축가는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자, 안도 타다오에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 아스다밖에 몰라요. 아사다모밖에 모른다. 자, 또 안도 타닥기? 술 한잔 주시죠. 덜 취했어요? 제가 그러면 안도 타다오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안도 타도 오행시. 안! 안녕. 도! 도영아, 타! 타이밍이 중요했다. 다! 다시 돌아간다면 오? 오지. 박수. 안도 타다오를 쉽게 설명하자면 혹시 이 집을 안도 타다오 스타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가만히 있으세요. 전세예요, 전세. 매매 아니었어요? 제가 이 벽지를 뜯으려고 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안도 타다오의 특징은 노출 콘크리트에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날 카페를 갈 때 어떤 카페를 가죠? 갬성 카페? 대형 카페, 인스타 갬성 카페 특징이 뭐죠? 약간 공사장 같죠? 인더스트리얼한 것도 비싸다. 그 카페 가보면 벽지가 요즘 많이 있나요? 카페 없어. 생각이 없다. 없죠. 없어. 카페에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꾸민 듯하지만 꾸미지 않았지만 또 꾸민 듯한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요즘 이런 인스타 카페 같은 곳은 다 노출 콘크리트인데 원래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요즘은 단열재도 붙이고 그 위에 벽지도 붙이고 한 레이어가 거의 6개 정도 나온다고 해요. 안도 타다오의 건축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골조 그 자체만 가지고 건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941년생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살이에요? 80살의 할아버지인데 그럼에도 아직도 그런 셀럽들과 아직도 활발하게 전시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1941년에 태어나서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이제 안도 타다오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호전적인 성격이었어요. 호전적인 성격. 친구들 만나면 좀 파이팅 넘치는. 파이팅 넘치게. 어느 날 이 사람이 프로 복서, 복싱이죠, 복싱 가보면 내가 상대방이랑 이렇게 파이트를 해서 이겨. 그러면 뭘 받죠? 파이트 머니. 파이트 머니를 받죠. 이 사람은 야, 싸우기만 해도 돈을 줘? 프로 복서의 길을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적인 건축가지만 20대 전까지만 해도 복싱의 복서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유복하지 않은 집안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미장소, 건축을 하면서 복싱도 하면서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투잡을 뛰고 있었는데 동양 챔피언이 일본에서 경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고 벽을 느껴요. 나는 이 사람까지는 안 되겠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쵸?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혹시 있나요? 사랑? 저는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포기할 때 포기할 줄 아는 남자였어요. 나는 안 되겠다. 평소에 하던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르 꼬르브레라는 건축가, 프랑스의 건축가인데 이 사람의 설계 도면을 책방에서 보게 돼요. 책방에서 보고 이 건축이 이런 게 있어? 사실 이제 일본도 그 당시만 해도 동양적인 건축 기술은 잘하지만 현대적인 기술은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건축 도면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건축과 그리고 세계적인 건축가의 흐름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르까르보네라는 그 이제 책을 보고 독학을 해요. 여담인데 그 트레이싱이라고 하거든요. 따라 그리는 걸 위에다가 모눈종이 같은 걸 놓고 위에다가 따라 그리면서 건축을 배웁니다. 독학으로? 독학으로. 건축을 독학으로 배울 수 있다고? 건축을 독학으로 배우는 거예요. 혼자서 계속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 혼자 배우다가 내가 르까르보네라는 사람한테 직접 배우면 어떨까 해가지고 프랑스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유럽의 건축 양식이라도 배우고 가자. 유럽을 이렇게 한 바퀴 싹 돌아요. 싹 돌아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인생에서 성공을 했다 생각하나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감이 많이 들어요. 왜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저는 성공했다 생각합니다. 자, 손 줘보세요. 자, 이 둘 중에서 더 크게 될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안도 타다오 역시, 나 프랑스 갔다 왔다 해서, 나 이제 떡상의 길만 남았나? 했는데, 아니었어요. 일본 건축 시장은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안도 타다오도, 내 건축 왜 이렇게 못 알아줘?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점점 궁핍해지는 거예요.
아하. 뭘 하려고 해도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해. 그렇게 되면 건축을 할 때 머니를 절감해야겠다. 그때부터 안도타다오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어허.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골조가 되는 건 다 철근 콘크리트예요. 안도타다오는 아싸리 야 그냥 남들과 다른 노선으로 가자. 그냥 딱 콘크리트 하나만 설치를 하고 이게 내 개성이요 하고 세상에 나타내게 됩니다. 이 집의 이름이 스미요시 나가야라는 집입니다. 근데 이 집의 특징이 뭐냐면 주변은 다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한 가지 또 특징이 하나 더 있었어요. 우리 집은 보면 내가 살기 편해야 되는데 이 안도타다오는 이 편리함을 거부하는 작가였어요. 내가 이 방에서 나가 똥 마려. 그럼 어디 가요? 토일렛. 화장실 가죠. 근데 화장실 가려면 우산 쓰고 가야 돼. 왜냐면 똥칸을 따로 뒀구나. 네, 내 방 그리고 저 방으로 넘어가려면 자연을 한번 보고 가야 돼요. 옛날 우리나라랑 똑같네 그러면은. 방과 방 사이를 이 안도타다오라는 사람은 주변 환경과 건물의 유기적인 융합이 있어야 된다. 아, 이게 일본 건축물 자체로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가셨는데요? 저는 아니 그 유튜브 빠니보틀 간접 체험으로. 되게 그 정원이 다 있더라고요. 그죠. 이 사람은 내가 건축을 하려면 내 서양의 이 건축 이 양식과 그리고 동양의 철학을 융합해야 한다라는 철학이 있었어요. 이 안도타다오는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이유가 건물은 내가 똥 싸러 갈 때 1초 컷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10초 컷을 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똥 싸러 가는 그 시간 10초 때문에. 그렇죠. 10초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이 건축 양식 자체가 불편하다라는 아하.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 때문에 대중들이 모두 이 작가를 주목하게 주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건축을 하면 할수록 자연과 더 융합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노력이 있냐면 교회 시리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의 교회, 빛의 교회, 그리고 바람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빛, 바람, 물, 다 자연물을 융합한 교회예요. 안도타다오라는 사람이 건축한 양식을 보면 다 자연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이 뮤지엄산이 안도타다오의 작품입니다. 뮤지엄산 자체만으로도 안도타다오의 전시를 우리가 관람할 수 있는 거다. 몰랐어. 뮤지엄산 가기 편한가요? 어렵죠 산속에 있는데. 일부러 역경을 만드는 거구나. 그렇죠. 뮤지엄산 자체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부지 역시도 건축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일 가보시면 뮤지엄산이라는 박물관 자체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주변에 있는 환경이랑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작품 스타일 자체가 어때요? 다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뮤지엄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벽을 주변에 있는 파지석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 와서 차곡차곡 쌓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나 주변에 돌 많으니까 돌 가지고 와야지 라고 해서 돌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살았던 어린 시절의 오사카의 성을 오마주해서 그대로 뮤지엄산에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전시 공간 자체가 안도타다오의 일생을 쭉 돌이켜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인 거예요. 혹시 그래서 제목이 청춘인 건가요? 어떻게 알았나? 내일 볼 수 있는 전시 제목 자체가 안도타다오의 청춘이라는 전시입니다. 청춘이라는 전시는 이 사람이 청춘 시절에 했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프로젝트들을 그대로 총망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 이 사람 건축가인데 어떻게 전시를 해? 건축가는 건축물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근데 다 미니어처처럼 이제 구성을 하는데 그런 조형물도 많이 들어있고 이제 구성할 때 드로잉 스케치잖아요. 드로잉 스케치들도 많이 있어서 이 경관을 보지 않더라도 안도타다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내일 우리가 뮤지엄 산에 딱 들어가 보면 어떻게 자연이랑 유기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시 안에 들어가 보면 미세하게 빛이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처럼 약간 싸가지 없다고요. 안 해. 사글라다 파빌리. 그게 뭐예요? 뭐야? 그 스테인리 글라스로 빛이 쫙 들어오면 멋있는 거 있잖아. 그 이제 모자이크를 해서 빛이 쫙 들어오는 거잖아요. 오. 여기는 좀 달라요. 여기는 꾸안꾸가 매력이잖아요. 이런 창문을 대놓고 뚫어놓는 게 아니라 이게 슬릿이라고 하거든요. 한 줄로 쭉 창문을 하나 내놨어요. 그래서 빛이 쫙 들어옵니다. 우리 보면 홀리하다 이런 느낌 받기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빛이 후광이 쫙 펼쳐질 때예요. 근데 이 전시 공간 들어가 보면 벽을 비추는 밝은 빛이 어디선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집중하다 보면 안도타다오가 의도하는 시선을 따라가면서 이 사람의 건축물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일 가보면 계단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계단이 있긴 있어요. 계단이 있지만 왜 물어본 거야? 우리가 계단이란 거는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보폭이잖아요. 그쵸?
안도타다오는 자연과 융합을 유기적인 형태를 이루면서 건축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보면 건물 사이에 이 계단보다는 내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언덕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언덕을 걸어가 보면서 옆에 보면 이게 위에서 올라간 슬릿이 있다 했잖아요. 옆에 쫙 다 콘크리트로 막혀져 있거든요. 옆에 내가 시선을 돌려서 다른 곳을 조망할 수 있는 또 여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백을 관람하면서 내가 있는 곳과 상대방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그 거리감, 그리고 그 거리감에서 오는 공허함을 느끼면 이 전시가 주는 감동을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 빛이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내가 찬찬히 걸어가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에 집중을 하면서 전시도 보고 공간을 조망하다 보면 이 안도타다오의 의도를 훨씬 더 느낄 수 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또 내일 재밌게 전시를 보러 옵시다. 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뿅 하는 거예요. 알겠죠? 뿅 어떻게 점프해야 돼, 점프해야 돼. 엉덩이 했죠. 하나, 둘, 셋, 난! 자, 마무리하다. 봅시다.